까치집의 과학 원리. 나무나 전봇대 위에 있는 까치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아무렇게나 꽂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집은 언제라도 무너질 듯 보입니다. 미국 에크런 대학교의 헌터 킹 교수는 까치처럼 나뭇가지로 둥지를 짓는 새들이 건축학자처럼 복잡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응용물리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까치는 나뭇가지를 겹치게 하나씩 쌓아 둥그런 모양의 둥지를 짓는데요. 나뭇가지가 계속 쌓일수록 서로 얽히면서 점차 움직이지 않는 서로 얽히는 현상인 재밍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밍이 발생하지 않는 초반엔 둥지를 짓는데 고생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막대기 사이에 계속해서 올려봐야 금방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를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다 한번 재밍 현상이 나타나면 기초가 튼튼해져 빠르게 둥지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다 보면 방석 형태의 구조가 갖춰지고 외벽도 올리고 집이 완성됩니다. 둥지를 여러 번 지어본 까치는 초반에 잘 떨어지지 않도록 진흙을 조금씩 바르는 사례가 발견된다고도 합니다. 나뭇가지가 허공에서 흩어지지 않고 서로 달라붙어 얽히게 하는 것. 이게 나뭇가지라는 재료가 까치집이라는 쓸모있는 결과물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명상할 때 무의식이 일회성으로 돕는 것은 힘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저 흩어지는 하나의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숨 쉬는 것처럼 알아서 무의식이 파장을 수시로 발산하기 시작하며 결국 까치집처럼 얽힙니다. 당신의 끌어당김 시스템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로 바위에 구멍을 뚫으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은행나무 출판 닥터 매직 지음 더 룰 리치 편입니다. 무의식에 명령하라, 명령을 반복하라 라는 부제가 붙은 더 룰 중에 오늘은 제2장 부자되기 실천편 중 돈 없는 사람들의 재산 증식법인 사람을 바꿔라, 관심사를 바꿔라, 생활 습관을 바꿔라, 환경을 바꿔라, 부자가 되려는 시도를 하라 중 일부 꼭지를 낭독합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모두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소원을 바라든 가장 중요한 진짜 소원인 행복을 항상 중심에 놓고 사는 현명함을 갖추길 바랍니다. 당신이 비록 큰 부자가 아니지만 오늘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에 의식을 모아 행복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바쁘다는 핑계로 늘 다른 곳만 바라본다면 지금 곁에 있는 최소한의 행복도 보지 못하고 하루가 가고 그렇게 10년도 가는 법입니다. 행복은 적립식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누릴 최소한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면서 가야 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견해서 정립하면 정립할수록 당신의 인생에서 큰 성공을 부르는 플러스 에너지가 되어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과학자여서 어떤 연구를 성공하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라고 합시다. 인생의 긴 여정 동안 무려 70년간 행복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가 마지막 1년의 연구에 성공해서 행복을 누린다면 그 인생은 과연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요?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속도가 100이라서 다른 것을 살필 겨를이 없다면 차라리 욕심을 줄여 80의 속도로 나아가고 20만큼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그게 길게 보면 더 훨씬 나은 성취와 행복한 인생을 얻는 비법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단 한 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풀이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 곁에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한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훗날 지나고 보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더 없는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운. 이것을 좋게 하는 비법은 동양 철학에도 있고 각 종교의 비전에도 있으며 동서고금의 깨달은 현자들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 비법은 뭘까요? 어디 가서 영험한 부적을 얻으면 될까요? 좋은 것에 기부를 하면 될까요? 종교를 바꿔야 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동서고금의 비법 중에 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비법은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꾼다? 이게 사실 가장 쉬워 보여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바뀌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두 번째로 강력한 비법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비록 두 번째이긴 하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주위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에 혹시 당신은 이참에 매일 바가지만 긁는 마누라를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주위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가족을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 가족이라도 서로 조합이 너무 안 맞으면 잠시 떨어져 사는 처방은 운을 바꾸는 비법에 속합니다. 지금의 친구, 지인들과 헤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악운을 선사하기도 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자주 만나지 않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해당합니다. 기준은 당신이 더 열정적으로나 기분 좋게 바뀌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또는 상대를 통해 자극을 받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도 좋습니다. 배울 점이나 존경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런 기준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플러스의 운을 받을지 마이너스의 운을 받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패는 까봐야 아는 법이니까요. 그렇다 해도 혹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늘의 신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가장 좋은 조언자는 당신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면의 소리가 예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세요. 점차 운에 좋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선택은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왜 동양 철학이나 동서고금의 현자들이 이 방법을 권했을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유유상종의 교감 법칙, 파장은 같은 진동숲끼리 공명한다는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의 파장만 발산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특성, 가치관, 성격을 지니며 그에 맞춰 다양한 스펙트럼의 갖가지 파장을 발산합니다. 운을 바꾸는 최고로 중요한 핵심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주도권을 쥔 파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운은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며 마음이 운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자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관찰하면 바꿀 게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체 뭘 바꿔야 할까요? 평소 당신이 하루에 생각하는 총합만 해도 얼마나 잡다하게 많습니까? 게다가 가치관, 성격, 취미, 무의식에 자리 잡은 본능 등 이런 기본적인 영역까지 다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방대해집니다. 그 중에서 뭘 중점적으로 바꿔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쉽고 효과적인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사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관심사 중에 평소에 자신이 접하지 않았던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색깔로 치면 흰색을 더 보고 검은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노랑도 보고 파랑도 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보던 관심사에서 긍정적인 것을 조금 더 본다 해도 관심사는 그대로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신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령 살인사건 같은 눈살 찌푸려지는 뉴스를 보고 나서 고양이의 따뜻한 동물 관련 콘텐츠를 보던 당신이라면 이번엔 운을 바꾸기 위해 평소에 보지 않았던 분야인 과학 뉴스, 건강 뉴스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특성의 정보가 뇌에 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의식의 파장 영역대가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당신 운의 리듬이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인 습관이 책을 엄청 많이 읽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남아 필독 오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세상에 나와 출세를 하려면 필수 조건으로 5수레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보지도 않았던 분야의 책을 읽고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어쩌면 그 책은 당신과는 다른 영역에 선 사람들에게는 늘 관심이 가는 분야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당신이 다양한 인간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바둑책에서 평생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설 삼국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았다고도 합니다. 관심사를 바꾸는 시도가 당신의 파장을 바꾸면 결정적인 새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바꾼다 해도 자신의 모든 걸 새롭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관심사를 포함해 생각하는 바가 바뀌고 습관까지 바꾼다면 주변에서 그에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할 겁니다. 자신을 바꿔 운을 바꾸는 비법의 2가지 축이 생각을 바꾸는 것과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문제는 운을 바꾸는 도전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길들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습관 중에 무엇을 바꿔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게임을 끊는 것, 매일 운동하는 습관 들이기, 저축하는 습관 만들기, 아마도 막막하실 겁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에서 성공과 부와 가장 밀접한 항목은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하늘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행운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돈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될 수 있는 한 큰 재물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과 돈을 잘 관리해야 성공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도 특별히 더 도와준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 돈, 이 둘 중 부자가 되는 운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얼핏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답은 시간입니다. 슬기로워지려면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시간 낭비 개념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노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대충 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해오던 방식이 실제로는 시간이 줄줄 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책을 읽고 무난하게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평범한 삶의 습관이 당신의 인생도 평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려면 당신의 습관도 보다 특별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할 때 정신 에너지를 쏟아서 남다르게 하십시오. 명상은 당신의 무의식인 아래 레벨에 초점을 맞춰 깨달음을 얻거나 당신이 원하는 바를 좀 더 강하게 파장을 공명시키는 작업입니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룰은 나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 룰은 모든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번 룰은 명상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법칙입니다. 명상은 자기 마음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도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주의 신이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당신이 주인인 입장에서 판별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단순히 당신 내면의 생각에 불과한지 아니면 다른 영적인 파장인지를 우선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과 다른 영적 파장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무시하셔야 합니다. 무시하는 순간 파장 주파수가 바뀌면서 대부분 다시는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어떤 목소리를 믿고 따르면 정신분열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쉽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명상은 자기를 찾는 과정이지 당신 내면의 다른 어떤 존재를 찾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룰, 모든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역시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동양의 도가 사상에서 비롯된 단전호흡이나 인도의 요가호흡, 그 어떤 명상법도 이론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이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에 그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한자입니다. 그러니 명상의 과정이든 깨달음이든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진짜 배기입니다.